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 오늘은 참선이 중독적인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더 나가기 전에 우선 중독적인 습관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뜻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독적인 습관이라고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 약에 중독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적으로 좀 즐거워도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이나 생활의 다른 부분에 손해를 주거나 해를 끼치는 습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순간에는 재미가 있어도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든 간에 자기 의지를 고치지 못하면 중독적인 습관이라고 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독적인 습관, 중독적인 행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명백히 나쁜 줄 알면 우리 다 왜 하는가? 왜 안 할 수가 없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중독적인 습관을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모두 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괴로움이나 무의식적인 고통이 있어서 잠시라도 그걸 풀기 위해서 잠시라도 위안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줄 알면서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먹으면 살찔 거라는 것을 알고 소화가 잘 될 것을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분명히 건강에 해로울 줄 알면서도 담배도 피우고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밤새 인터넷 게임을 하고 분명히 내가 이거 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온라인 쇼핑을 하고 분명히 다음날 일어나면 너무나 피곤할 줄 알면서도 밤새도록 비디오나 보고 그리고 늦게 잠자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 20년 전에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미국 가서 잠시 대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다니면서 뉴욕에 있는 퀸즈라는 지역에 자원봉사로서 그 마약 중독과 정신질환의 진단을 받은 환자들한테 참선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어떤 정신병원에서요. 근데 이 병원이 굉장히 열악하고 위험한 동네에 있었어요. 또 그 환자들도 어릴 때부터 교육적인 차원에서, 의학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모든 차원에서 너무나 열악하고 불안정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보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고 나온 환자들이에요. 그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정신질환이 생겼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약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의사들한테 설명을 듣게 됐는데 이 환자들이 마약 쓰기 시작한 이유는 의지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그 마약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떤 때는 유전적인 차원에서 정신질환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그 정신질환으로 인한 그 증상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마약을 쓰기 시작한다고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치료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그런 분들한테 참선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방에 모여서 참선을 이제 같이 배우겠다고 했을 때, 이 환자들 보니까 다들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고 자신감과 희망을 거의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담을 안 주고 싶어서
참선 그러면 최소한 짧은 시간으로 한번 해보자 같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1분만 하자. 1분 정도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는 그러면 다 같이 참선 1분 동안 같이 해봅시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다들 하늘을 바라보면서 외쳤어요. 60초 동안요. 완전히 자신감을 잃으면서 절망적인 말투로 그렇게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게 살고 나왔구나 알게 됐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그런 환자들이 살고 나온 과정을 생각하면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일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도 차이일 뿐이지 그런 환자들하고 그렇게 다를까?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품고 있는 무의식적인 고통 때문에 알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해로운 그런 잠시적인 쾌락을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중독적인 습관의 문제를 봤을 때는 인격적인 차원이나 의지력의 차원으로 보는 것보다 교육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중독적인 습관보다 더 건강하고 더 유익한 방법만 알면, 그러면 부정적인 습관으로부터 긍정적인 습관으로 교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중독적인 습관이 교육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주장했을 때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은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꾸고 그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부정적인 습관으로부터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꾸자. 참선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말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내 몸과 마음은 로봇처럼 따라주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을 부딪히게 되고 알게 돼요. 참선을 통해서 그 중독적인 습관 밑에 있는, 또 그 중독적인 습관을 일으키고 있는 그 아픔을 꿰뚫어 봐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인식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아픔을 달래주면서 그 중독적인 습관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고 일어나는 감정을 잘 참고 그리고 자기 행동을 제어하려면 우선 참선을 많이 연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중독적으로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이쁘게 봐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 중독적인 습관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한 가지의 행동을 갖고 자기 전체를 판단하고 온갖 죄책감과 수치심을 품으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혼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중독적인 습관을 눈에 거슬린다고 해도 옆에 제쳐놓고 그 밑에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자비롭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독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불행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을 계속 품고 그 중독적인 행동을 되풀이 계속 해나가면서 더욱 괴로워지는 것보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참선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걸 잘 달래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중독적인 습관을 제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참선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사랑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